일기를 쓴다는 거는 사실은 한 과목을 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안녕하세요. 상위 1% 학생은 일기를 쓴다의 저자 심재학입니다. 전교생 50명인 조그만 농촌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단 수필, 중단편 소설도 쓰면서 1973년부터 일기를 써오고 있습니다. 50년째 써오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교장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랄까? 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교육과정 얘기까지 들어가겠는데,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제가 근무하는 경기도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물론 교육 공동체 구성원과 합의를 하면서 교육과정을 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문화예술 교육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총 수업 필수의 15-20%를 그런 쪽으로 편성을 합니다. 물론 교장은 필수적으로 교육 공동체 구성원, 학부모가 되겠죠. 학부모, 지역사회, 교사, 학생들 의견을 취합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은 학교에서 운영을 하면서 사물놀이를 합니다. 전교생이 다 할 수 있는 게 뭘까? 방과 후 교육입니다. 특기적성. 사물놀이를 해보자. 마침 이천 지역이 예전부터 농사를 짓느라고 농악 같은 게 풍성하게 운영이 된 전통도 있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사물놀이를 전교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가 넓다 보니까 또 다른 아이들 활동할 수 있는 걸 뭐 만들까? 특기적성을 전교생을 할 수 있는 걸 뭘 할까? 하다가 골프를 해보자. 그래서 골프 연습장을 크게 만들어서 전교생이 일주일에 2시간씩 골프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총체적 난국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로 보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이겨내서 극복해서 또 다른 발전의 방향으로 보느냐. 학교 폭력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라든가 우리 교직계에서 아픔이 많았던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가 교육계도 경제 발전의 방향만큼 아주 급격하게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을 제가 올림픽 할 때부터 쭉 보면은 교육과정이 여러 교육 이론들이 학교를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지나간 이론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고 적용하는 시간에 또 다른 교육과정이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교육과정과 이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학교라는 모습이 어쩌면은 가장 참 많이 보수적이면서 최신 이론을 받아들이고 거침없이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하는 것도 학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계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교육 구성원들이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방향을 찾지 않아야 되나 생각합니다. 이건 왜 초등교육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다른 말로 하면은 초보적이며 기본적인이라고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두 말, 초보적이며 말 속에도 기본적이며 말 속에도 출발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초등교육은 출발하는 겁니다. 이 출발하는 이때 초등교육에서 특히 저희들이 자주 인용하는 이론 중에 결정적 시기 이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언어교육을 하면서 받아들인 이론인데, 이 이론이 어느 시기에 일정한 아이들이 외국어 교육을 할 때 일정한 나이가 넘어가면은 언어교육을 쉽게 흡수를 못하더라. 그래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 나이대에 습득을 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나이대에 습득하지 못한 거를 다시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되더라. 그 이론인데, 그 나이가 언제냐면 딱 13세까지입니다. 학점이랑 조금 다르긴 하는데 13세까지예요. 딱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시기에 뭘 그럼 형성해야 되느냐? 저는 뭘 형성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아마 한 100가지도 넘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정리해서 말하면은 4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학습 부분입니다. 초등학교는 학습 원리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1학년 수학 교과서를 보면은 1학년 이렇게 수학 보면은 처음에 1부터 5까지를 수를 알아보자. 1부터 9까지의 수를 알아보자. 1부터 50까지 알아보자. 그러면서 자연수 1부터 100까지의 수를 배웁니다. 그리고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 한 자릿수 빼기 한 자릿수 이제 계산도 배웁니다. 물론 교과서에는 가르기 모으기 하면서 이렇게 이제 셈의 원리를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2학년 때는 두 자릿수가 나오고 3학년 때는 세 자릿수,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고 복잡해지더라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교육은 이겁니다. 학습 원리, 학습 방법의 학습이라고 하는데 이 학습 원리를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에서 중요하게 익혀야 될 요소가 뭐냐면은 사회성입니다. 우리 이제 모dom학습을 많이 합니다. 국어라든가 사회 이런 부분에서 토론학습, 모dom학습인데 모dom학습을 하면은 2인 1조, 4인 1조, 6인 1조 뭐 이런 모dom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dom에게 주제 하나를 줍니다. 주제를 주면은 그 모dom은 그 받은 주제를 가지고서 자기 모돔 인원 수만큼 주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내가 조사하고 연구하는 주제는 다른 친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사해와가지고 우리 모dom원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친구가 조사하는 것은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모dom원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많이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친구를 유하면 유할수록 내 학습이, 내 공부가 늘어나는 거예요. 즉, 선순환 구조인 거죠. 이런 사회성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경쟁을 하면서도 건전한 경쟁을 하고 협력을 하면서 협동하는 힘을 배우고 이러한 사회성을 배워야 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또 초등학생들 보면은 1년에 10cm만큼 자랐다는 한 뼘씩 자랐다라든가 성장이 왕성합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성장이 왕성한 아이들 그런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영양 섭취만큼 신체 활동도, 다양한 신체 활동도 많이 해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참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습관, 좋은 습관을 하나 형성해야 됩니다. 습관이란 오랫동안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굳어진 겁니다. 좋은 습관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하나 만들면은 또 다른 좋은 습관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하기 습관을 내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독서를 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습니다. 책상에 앉는 바른 습관이 되고 그 시간이 되면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는 거예요. 시간을 관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읽다 보면 독후감도 쓰고 메모를 합니다. 메모하는 습관이 되고 메모하는 거는 언젠가 내가 활용을 할 거예요. 지식의 구조화하는 습관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형성해야 될 습관들이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일기 쓰는 습관, 독서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여러 가지 습관들을 이때 사실은 만들어야 합니다. 일기 쓰기 습관을 저는 강조합니다. 일기는 과목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일기를 과제 숙제로 내주면서 참 열심히 쓰게끔 만들었는데 2004년이죠. 국가인권위에서 일기검사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라는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물론 국어 시간에 일기 쓰기에 대한 학습은 많이 있습니다. 그림 일기를 써보자, 여러 가지 형식의 일기를 써보자라고 많이 있는데 지도로 이제 끝납니다. 일기 검사가 현장에서 아이들 일기 검사를 하다 보면은 아이가 이제 가정에서 가정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알게 됩니다. 아이의 상황을 알게 되면은 이제 교사는 신고 의무자예요. 여러 가지로 제약이 사실 많습니다. 일기가 과목처럼 된다면은 일기 검사에 대한 강도를 맞춰서 된다면 참 좋겠는데 그런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도 일기 지도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일기를 꼭 일기를 검사를 써왔느냐 안 써왔느냐 확인하는 걸 떠나서 일기 썼지 이제 보여주지 않아도 좋아 일기 썼지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걸 지도하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일기는 학습과 관련된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애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얘기가 야, 문법을 모르거든 일기를 써봐. 조사 하나라도 틀리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엄마가 요리를 했다. 와와 가 조사 하나라도 엄청난 뜻을 많이 사실은 달리게 해줍니다. 성인 중에 그런 사람을 봤어요. 몇 시에요에서 치읓 받침을 시옷 받침으로 고등교육까지 받은 분이 그렇게 쓰는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일기를 쓰다 보면은 내가 틀린 글자를 쓰면은 그 틀린 글자를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내가 보더라도 좀 이상하면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일기. 그러니까 문법을 알고 싶거든 일기를 써라. 그 다음에 아이들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전 시간 교과서 그대로 펴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거의 틀림없이 예습 복습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기를 쓰는 아이들은 기본적인부터 되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즉 보이지는 않지만은 자기 생활을 계획성 있게 바꿔가는 겁니다. 일기라는 게. 어른들의 말투로 하자면은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한다. 예, 맞습니다. 일기를 쓴다는 거는 사실은 한 과목을 더 하는 겁니다. 교과 시간표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중요한 한 과목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기는 우리 학습에 필요한 대부분의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이제 문법이라든가 또 글을 쓰면서 글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글자로 표현하는 그런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거는 내 지식을,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끌어내야 하는 거죠. 이 지식이 끌어나와서 내가 쓰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통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라고 이걸 얘기를 하는데 학습에서 인내심은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일기라는 활동 자체가 학습에 필요한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일기를 써왔는데 73년도니까 꽤 오래 썼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제가 한두 가지로 이게 좋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글쓰기입니다. 어떠한 주제를 주더라도 저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A4 한 서너 장쯤은 순식간에 써낼 수 있습니다. 큰 무리 없이. 그 주제를 보는 순간 이제 서론, 본론, 결론, 글의 구조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50년 동안 글쓰기를 매일 글쓰기를 해왔습니다. 50년 동안. 글이 주는, 일기가 주는 힘을 이제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문해력 그러는데 모든 문제가 학습에서 필요한 모든 문제가 사실은 문장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문법 구조를 글을 쓰면서 일기를 쓰면서 문법 구조를 자연스럽게 터득을 합니다. 틀린 글을 계속 쓰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성의 없이 일기를 쓴다 하더라도 틀린 글, 틀린 문법을 써오지는 않습니다. 쭉 일기를 쓰다 보면은 내가 틀린 글자를 계속 수정을 해갑니다. 어느 순간 문법이 확 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참 중요한 게 일기를 쓰면은 그 학원이라든가 학교 숙제는 의무처럼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일기는 나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 내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기를 쓴다는 거는 나의 자발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자발적인 노력은 아이들에게 큰 성취감을 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 처음에 일기를 쓰기 위해서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약간의 통제라든가 지도가 필요하고 그러는데 일기가 주는 장점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일기를 쓰는 아이들과 쓰지 않는 아이들 차이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낯선 길을 가는데 학습과 삶이 이제 낯선 길이라고 비유를 해도 됩니다. 낯선 길을 가는데 GPS가 잘 작동되는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자동차를 타고 가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내 생활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거다. 우리 수업 시간에 아이들 보면은 문장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학년 때부터 문장제 문제를 많이 배웁니다. 토마토 2개가 열려 있다. 3개가 더 빨갛게 익어간다. 모두 5개다 하면서 문장이 조금 길어지다 보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고 글이 조금만 길어지고 그래도 읽으려고 하지 않고 심각한 거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일기는 내가 일기를 쓰다 보면 하루에 딱 한 문장으로 끝나는 일기는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무리 일기에 대한 초보이거나 일기 쓰기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그래도 아이들이 한두 문장으로 끝내는 일기는 없습니다. 학교 왔다 하더라도 여러 문장을 씁니다. 문장을 쓰다 보면은 그 문장을 이어주는 말도 쓸 수 있고 꾸며주는 말도 쓰고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문법을 확장시켜 갑니다. 문법의 실력을 확장시켜 갑니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즉 이렇게 학습에 대한 준비들을 완성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에 대한 준비도가 되어 있으면은 예습 복습을 해온 아이들 수업 시간에 자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신 있어서 발표 자신 있게 한두 번 하잖아요. 자신감이 부쩍부쩍 늘어갑니다. 그 자신감 발표 잘하는 아이 칭찬 한번 해주면은 그 다음에 그 아이 더더욱, 그래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가 수학을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수학을 잘했다. 칭찬 한마디에 잘했다. 라든가. 일기는 이런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기억에 대한 얘기인데, 기억에 대한 말할 때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망각곡선에 의하면은 오늘 내가 습득한 기억이 7일 후에는 0이 된답니다. 근데 일기를 쓰면은 7일이 아니라 70년, 700년이 지나도 남는 겁니다. 기억이라는 건. 일기 속에는 내가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지금의 마음 상태라든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어휘력을 쓸 겁니다. 그 어휘력 하나하나가 남아서 자기의 큰 학습의 미천이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엉덩이가 무겁다고 하지요. 책상에 앉으면은 자기 일이 끝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옆에서 친구가 게임하고 장난치고 그래도 크게 거기에 뭐 흔들리거나 개의치 않습니다. 즉 집중력이 높습니다. 이 아이들. 왕성한 또 호기심을 보여요. 이 아이들은. 이건 공통적인 기본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겸손은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자존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이제 배우지 않아서, 노력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를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학습이 초등학교에서는 특히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반복 학습을 합니다. 4년 교육과정 그러는데 1학년 때 배웠던 부분을 2학년 때 조금 중복하고 3학년 때 중복하고 그 다음에 그 학년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이 계속 반복 학습을 하면서 원리를 깨우치게 합니다. 반복 학습은 굉장히 지루한 활동입니다. 어찌 보면은 그거 알고 있어요, 그거 또 해요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근데 이 반복 학습 지루한 활동을 수용을 합니다. 즉 성실성이라는 거죠. 인하대 송영진 교수님이 경향신문에 쓴 칼럼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가짐은 정서적 안정, 끈기, 정신적 맷집, 책임감, 경쟁심, 인내심, 자기 반성 등 학업에 필요한 요소들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우쭐대는 심리를 가진 아이들은 좋은 성취를 거두기 어렵다. 학습의 가장 핵심적 동기는 바로 경쟁심이다. 그런데 이것은 건전한 경쟁심이어야 한다. 자기보다 더 잘하는 학생들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학생들은 심리적 부담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거나 경쟁을 회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많은 부모들 모습을 봅니다. 이제 헬리콥터맘이라고 하죠. 아이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다 챙겨주는 부모, 이제 생활이 바쁘니까는 너에게 많이 맡길게 하면서 이게 이제 자율성이라고 좋게 표현하겠습니다. 아이에게 맡겨주는 부모, 아이의 뜻을 존중하는 부모, 다양한 부모들을 많이 만납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아이들 사랑합니다. 이제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하는 만큼 아이들이 보고 자랍니다. 근데 부모들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자칫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과도한 지나친 기대를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나친 기대를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아이에게 과도한 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아이가 미처 학습이 이제 숙성되지 않았는데, 소화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원리를 깨우치기 위해서는 배운 단계를 충분히 내 공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서 학원 뺑뺑이를 돌린다라든가 또는 뭐 다른 아이에게 맞지 않는 문제집을 갖다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잘못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 부모들은 항상 뭘 하느냐? 공부를 합니다. 부모가 하는 공부는 독서입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저는 글을 잘 쓰는 아이였습니다. 제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했고, 편하니까 더더욱 글로 글을 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글쓰기가 또 재미있어지고, 근데 말은 또 글처럼 이렇게 쉽게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글처럼 능숙하게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작가가 쓴 책
번역한 책을 제가 이제 찾아 읽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작가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대담 프로에.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분이 의외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그래서 긴장을 했나?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글쓰기와 말하는 거는 서로 다른 기능이구나. 기능이 달라서 그랬구나. 무슨 말이냐면 구어체와 문어체의 특징입니다. 말을 할 때는 언어적인 표현은 몸짓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비언어적 요소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 생각을 끌어내서 글자화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성격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성격으로 명확하게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차이점 때문에 할 거고 또 즉흥적인 것, 말을 하고 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피드백도 받을 수가 있고 너 맞아, 그 말 맞아, 동의도 해주고 이제 긍정도 해주고 부정도 해주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 때문에 말 잘하는 것과 글 잘 쓰는 거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말 잘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머리가 좋습니다. 머리가 좋아야 사실은 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도 잘 하는 겁니다. 그 지식을 글자화하는 방법이 이제 필요한 거죠. 내가 부족한 거를 훈련하고 개발시키고 활동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참 기억에 남는 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제목이 단테의 신곡입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지옥으로 가 단테를 구해주고 지옥 여행을 해서 구해주는 것이다. 영혼들은 맨 처음에 카론한테 배를 타서 왔다. 거기엔 미노스가 있었다. 미노스는 단테의 여행을 그만 가게 하였다. 지옥은 나쁜 짓 하는 자만 가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제때 하지 않아도 간다. 초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물론 받침도 틀리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만은 착한 일을 제때 하지 않음을 경계하는 글을 씁니다. 이 학생 독서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휴일이면은 서점에 가서 책을 읽는 게 취미라고 할 정도로 독서를 참 많이 한 학생입니다. 그 뒤로 꾸준히 일기를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중등학교 수학선생님으로 교육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4학년 남학생입니다. 웅변대회. 학교 공부 시간에 나는 웅변대회에 나갔다. 모두 4명인데 나 혼자 남자였다. 그리고 내가 제일 꼴찌였다. 처음에는 한 여자가 제일 잘했다. 5반에는 내가 아는 3학년 때 친구도 있었다. 웅변은 참 어려운 거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됐다. 나는 잘 하려고 2주먹을 꽉 쥐고 나갔다. 나는 목소리를 컸다 작았다 하면서 내가 하기에도 아주 만족하다. 5학년 때도 나갈 걸 생각하면 조금 떨리지만 꼭 나갈 거다. 시웅변대회에 학교 대표로 참가한 4학년 어린이입니다. 연단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성인도 단 몇 사람 앞에만 서도 떨리고 그러는데 이 아이 얼마나 떨리고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서 작은 성취를 이루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엔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 학생 지금은 30대 중반으로 가정을 이루고 사회인으로 건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여전히 멋집니다. 일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는 시간이 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한 훌륭한 마법 같은 시간으로 보내느냐 아니면 그냥 흘려 보내는 시간으로 보내느냐 하는 것은 오롯이 그 사람 개인의 몫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뿌듯한 기억으로 남는 시간도 있고 또 아쉬움 가득한 시간도 있습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템플스테이를 4박 5일 갔다 왔습니다. 나를 찾아서라는 주제가 좋아서 무작정 갔습니다. 나를 찾기는 찾았습니다. 일기는 그렇다고 봅니다. 나를 찾는 시간이다. 하루 10분, 15분 투자해서 나를 찾는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갖지 못한 사실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본인 자신만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잘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시선을 자신에게 향하면 자신의 장점이 보일 겁니다. 일기는 자신의 장점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봅니다.